네, 안녕하세요. 양산 우종철 법무사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우종철 법무사님이 제공해주신 글을 바탕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살면서 사실 꼭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첨부하는 이 자료를 제공해주신 우종철 법무사님, 이력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특별수사부 수사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사관 출신이셔서요. 뭐랄까, 현장 경험이 정말 풍부하신 분입니다. 이 경험이 녹아있는 자료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법률 지식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좀 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내용 증명일 텐데. 그렇죠. 내용 증명 많이 이용하시죠. 네. 근데 이걸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 계속 집 배운 아저씨가 가도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문을 안 열어주거나 심지어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고요. 참 답답하죠. 맞습니다. 특히 이게 계약 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해지죠.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계약 끝내고 싶으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알려줘야 하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묵시적 갱신이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통보 시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임차인은 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해야 하고 임대인은 그보다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해야 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한다면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법에서는 이걸 도달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편지를 보냈다 이걸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언제든 알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딱 들어가야 그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에요. 영향 권한이요? 그러니까 우편함에 꽂혔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대신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아요. 수령 거절하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주소로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 증명을 아무리 보내도 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내용 증명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한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는 사실 굉장히 유용해요. 내가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 이걸 우체국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딱 증명해 주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소송 같은 거 할 때 증거로 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안 받으면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태면 법률적인 효과, 예를 들어 계약 해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냈다는 증거는 있는데 상대방은 못 받았으니 법적으로는 아직 해지가 안 된 상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게 정말 난감한데요. 특히 그 보증금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계약 해지 통보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보증보험 청구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통보했고 상대방이 알았냐, 이걸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도달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주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법적인 절차를 더 밟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대방이 그냥 작정하고 피해버리면 내 권리는 그냥 행사 못하고 마는 건가요? 다행히 우리 법에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죠. 이걸 쉽게 말하면요. 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편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가 없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서 법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냈는데 계속 반송되고 아니면 상대방 주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 이럴 때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이요? 네, 바로 의사를 표시하려는 사람, 이걸 법률 용어로는 표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표의자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실 없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몰랐어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과실 없이라는 건요, 단순히 몰랐네? 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울였을 법한 주의, 그러니까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다. 이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력을 했다는 걸 좀 보여줘야 한다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요. 사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한번 조회해 보려고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거나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연락이 안 돼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와,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네요. 그럼 이런 과실 없음, 요건을 포함해서요. 이 공시송달이라는 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제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 제113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라고요. 민법에요. 딱 정해져 있군요. 근데 거기 보니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구체적인 절차는 민사소송법을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어 라고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고요. 그럼 실제로 공시송달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해지는데요. 법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죠. 신청서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그냥 공시송달 해주세요 이렇게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히 안 되죠. 신청서에는 왜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표시를 하라는 건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근데 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안 되는지, 예를 들어 내용 증명이 계속 반송됐다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거나 하는 그런 사정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과실 없음. 네, 맞아요. 상대방 주소나 거소를 알지 못하는데 신청인에게 과실이 없다. 이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말로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증거자료 같은 것도 같이 내야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 이걸 첨부해야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예를 들면 내용 증명 보냈는데 반송된 그 우편물 영수증이나 반송 봉투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떼봤는데 말소됐다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주소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던 기록들, 이런 게 다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 서류 준비가 꽤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신청서랑 수명 자료를 내면 법원에서는 바로 공시송달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또 심사를 하나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공시송달 요건, 특히 그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요건이 충족됐는지 이걸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 갖춰졌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공시송달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럼 결정이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결정문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이 결정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공시송달을 실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을 실행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공시송달이라는 말 자체가요. 공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널리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 즉 전달하는 걸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해당 의사표시의 요지 같은 걸 일정 기간 동안 딱 게시하는 겁니다. 요즘은 법원 웹사이트 같은 데다가 전자적으로 공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법원 게시판에요? 아무개 씨한테 이런 내용 전달합니다 하고 붙여놓는다. 이런 거군요. 근데 솔직히 좀 법원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이 그걸 실제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그 법원 게시판 공시 내용을 직접 보고 알게 될 가능성 아주 낮죠. 하지만 이 공시송달 제도의 핵심은요, 상대방이 실제로 봤냐, 안 봤냐,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법적인 효력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절차를 딱 거치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의사 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송달 간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아, 간주한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냥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쳐준다. 이런 거네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간주가 되는 거예요? 게시판에 딱 붙인 날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 같은 데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요. 네. 그러니까 게시하고 나서 2주가 딱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봤든 못 봤든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된 것으로 취급되는 거죠. 2주. 생각보다 길진 않네요. 그럼 그 2주가 딱 지나면 제가 보내려고 했던 그 계약 해지 통보 같은 의사표시가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게 전달된 게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공시송달 제도의 아주 강력한 효과예요.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거나 어디 있는지 몰라서 꽉 막혀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법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딱 발생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공시송달로 했다. 그러면 2주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거고 이걸 근거로 나중에 뭐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되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든 다른 권리 행사를 하든 그 법적인 기반이 딱 마련되는 겁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제도네요. 내용 증명 보냈는데 자꾸 반송돼서 속만 끓이고 있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 특히 중요한 의사를 꼭 전달해야 하는데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피할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용 증명 같은 보통 방법으로는 상대방한테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소지에 없거나 일부러 안 받거나 할 때, 단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는 걸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서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원 게시판 같은데 2주 동안 게시를 하죠. 그리고 그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된 걸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계약 해지 같은 원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다음 법적 절차,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완벽하게 정리하셨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그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어떻게 법원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제일 어렵거나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본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소명 방법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과실 없음의 입지는 공시송달 신청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소 몰라요 이렇게 주장하는 걸 넘어서서요.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걸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상상해보면.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도해봤는데 주소 불명으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알던 연락처로 계속 전화나 문자를 보내봤는데 답이 없다는 기록 같은 거. 이런 걸 좀 모아야 하는 걸까요?
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판이나 법원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사 방법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안다면 이걸 근거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해 보는 건 기본일 테고요. 혹시 상대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도 있겠죠.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계속 연락 시도해본 기록,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내용 등등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 노력을 여러 각도로 기울였다. 이걸 보여주는 게 법원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공시성달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했다는 걸 법원에 잘 설명하고 또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겠네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법의 격언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자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준비하시는 게 공시송달 신청의 성공 여부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법률 제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내용 증명이 자꾸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일 때 법적으로 내 의사를 딱 전달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절차와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전문가이신 법무사님과 꼭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겠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